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니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 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이것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하루의 밸런스. 네, 이준석 추가 징계했다고 보는데요. 추가 징계 가능성을 넘어서 추가 징계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윤리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 추가 징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 추가 징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고기, 양두구육, 뭐 신구부 발언 등 이거 문제 삼는 건데요. 징계 촉구를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징계 촉구 요청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추가 징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 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은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서 그러면서요. 법원이 이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 상황을 촉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준석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정제된 언어와 표현 언급은 이건 이준석에 대한 사전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까지 명시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28일 날 예정됐거든요. 윤리위 전체 회의.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김성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요번에 윤리위에 됐는데 그건 이제 뭐 큰 문제 아니고 이준석이 이제 추가 징계로 제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출당 권유를 시킬 거냐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왜냐하면 추가 징계에 있을 거 이미 6개월 징계인데 추가 징계하면 뭐 1년, 2년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는 출당 권유 아니면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제명시키는 거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이제 윤핵관 등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빨리 이준석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이유가 있고요. 이준석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반발하면서 조롱합니다. 윤리위 민심 위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는데 환영한다. 이러면서 비꼬면서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 보면 자기가 3등 하는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 이렇게 쏴붙였는데 이렇게 오만합니다. 윤리위 징계를 무슨 뭐 애들 장난으로 야, 나 3등인데 1, 2등 그 문제 있는 사람 먼저 징계하고 나한테 와.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느냐 이런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2%, 그 다음에 윤핵관이 29.4, 14.4. 그러니까 자기가 3등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 윤석열, 그 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정리하고 와라. 이런 놈입니다. 이 말 자체가 윤리위 하나 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요 말 하나 가지고도 이거 당원권 정지 정도가 이거 출당 권유 시켜야 돼요. 이 말이 먼저 징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징계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이제 안 되고 이준석은 이제 추가 징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죠.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인데요. 이양희 위원장이 10월 중순이다.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임기 내 이양희 내에 추가 징계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죠.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냐면요. 뭐 이준석은 또 방방 뜨고 또 추가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막 들어오는데 가처분 신청도 또 앞당겨달라고 막 가고 이러는데 세 번째 가처분 신청하고 막 이러는 건데 하하.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입장이요. 지금 곤혹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욕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첫 번째 욕이 왜 이준석을 6개월밖에 징계를 안 해가지고 왜 이렇게 혼란 상황으로 만들어 갔느냐. 차라리 징계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려면 임기 1년에 딱 맞춰서 끝냈어야지 거기서. 그러면 사고다 권리라 해석 가지고 우왕좌왕도 안 했고 권성동의 꼼수 또 내가 직무대행 권한대행 이준석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돌아오면 어떻게 했다가 내 원내대표 임기 마치고 내가 당권 도저 이런 꼼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가처분 꼼수도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6개월 내리는 바람에 이게 다 혼란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질타를 이양희 위원장한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알아요. 가만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눈치를 봤구나. 아, 내가 비겁했구나. 욕 바가지를 먹구나.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 실수로 인정할 거예요. 근데 내가 임기가 10월 중순인데 그 전에 9월 1날 윤리위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임기 전에 이준석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가 나가야 내가 그래도 윤리위원장으로 있었던 뭐 하나의 뭐 업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을 덜 먹겠구나. 결자 해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된 거를 내가 푼다. 내가 푼다는 건 뭐예요? 이준석 쫓아내서 그냥 정리. 밖에서 난리 피고 이런 건 뭐 it's okay.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데 당원으로 있으면서 대표 임기가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 정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당원권이 정지되고 제명이 되니까 그러면 당원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출당 권유만 해 당원이 아니거든요. 당원이 아니면 지가 당원도 아닌데 무슨 따지고 조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혼자 밖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거나 하겠지. 그냥 평론가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이봉규나 이준석이나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튜브나 하든지 아니면 전국 팔도 유랑하면서 또 이걸 나불거리면서 또 하면 돼.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문제는 당원이었고 대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랬거든. 그냥 그걸 임기 나발이고 아예 그냥 제명. 그러면 이제 남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어요. 민주당에 들어가든 창당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야. 그래 창당해. 그래 몇 명이나 가나 보자. 창당해. 그리고 젊은 애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토론하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깔끔하게 이양희 위원장 결자 해지하세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혼란스럽게 만든 상황, 윤석열 대통령 어렵게 만든 상황에 이양희 위원장의 책임도 큽니다. 6개월 징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초래한 이 난국을 스스로 결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당권이 아니면 제명이지 뭘 그래. 근데 8일날 요거를 다룬다고 사실상 추가 징계를 선언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준석은 이제 8일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일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웃. 그 다음에 이제 평론가 할지, 유튜브 할지, 민주당으로 갈지, 신당 창당할지, 아니면 뭐 유학 갈지 알아서 결정해라. 그 내가 2년으로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충고해 줄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 제일 살아나는 길. 이준석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살아나는 길 예정을 생각해서 코치해주면 유학가. 석박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가 지금 이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네가 이기는 거야.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그런 말이 있잖아. 바득바득 싸우려고 그러면 여기서 유승준 꼴라. 유승준 알죠? 연예인 유승준 꼴라. 한국에 못 돌아와. 정치권에 얼씬도 못해.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진 게 딱 맞고 깨끗이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고 난 유학 떠납니다. 그리고 2년만 딱 있다 와. 총선 직전에 오면은 공천 줄지도 몰라.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계기잖아. 끝까지 뭐 세 번째 가처분 신청하고 뭘 또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윤석열 까고 윤핵관 까고 이제는 의미도 없지만 그러고 돌아다니잖아. 진짜 더 유승민보다 더 비참한 인생. 유승민은 그래도 할 거 다 했지. 나이 먹어서 그렇게 됐지만 배신자 낙인 찍혔지만 너는 30대 중반에 배신자 낙인 찍히고 당 망가뜨리고 쫓겨난 사람으로 키워서 완전히 인생 부려. 사업을 하겠냐? 그럼 뭐 놓을 거야? 평론가는 하겠지. 평론가. 그렇게 살아야 돼. 정자도 못 꺼내. 자, 유학 가는 게 최선이다. 그거 만약에 싫다면 깨끗하게 대표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 어디 시골에 가서 만 6개월만 잠잠히 있어라. 6개월만. 떠들지 말고. 페이스북 끊고. 그게 두 번째 아니다. 6개월 2년 참으라니까 그 응대기가 들썩들썩해서 못하면 6개월만 뭐 유학 안 가도 페이스북 6개월 끊고 방송 출연 6개월 끊고
좌파 방송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일자로 한번 샷다운 시켜봐. 그리고 시골에서 어느 칠곡에 있는다며. 그 칠곡에 무슨 뻔이 안 돼. 네가 쓰는 책이 또 배신하는 책 쓰겠지. 책을 쓰든 뭐든 6개월 최소한 6개월은 집중해야 된다. 또한 그거 써. 페이스북 당장 끊고 방송 당장 끊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요거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살아나는 길 없다. 민주당에 가도 거기서 이용당하고 다 가봐 한번. 창당 해봐 한번. 나머지 다 박살이야. 그런 줄만 알고 있어 그냥. 두 가지인데 생각해서 내가 저 추석 선물 줄게. 추석 선물이다.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을 거다. 못 알아듣면 말고 아이 차.